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중구 혁신도시를 울산을 대표하는 명품도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멀공원과 무지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동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혁신도시 공원 조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담은 명품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하멀공원과 무지공원을 지역 주민의 쉼터이자 울산을 대표하는 중구의 새로운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울산 시민 모두가 소풍 가듯 즐겁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멀공원과 무지공원을 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멀공원에는 야외 체육시설과 5개 공연장, 숲길 등이 조성되고 자연 속에서 차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차문화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무지공원에는 특색 있는 다양한 이야기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수변 산책로와 휴식공간, 놀이공간 등의 친수공간과 정글놀이대와 물놀이장, 모험시설 등의 어린이 이야기 공간이 올해 연말 완공됩니다. 여기에 야생화단지와 산책로, 광장 등의 추가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는 지역의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기존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에너지와 환경, 산업기술, 금융 분야 등 21개의 공공기관을 발굴해 추가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지는 기존 혁신도시와 장년 첨단 산업단지를 연계한 혁신도시 인근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든든한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이전해 옴으로써 명실공히 든든한 산업군이 구성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상공회의소 이전과 의료복합타운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구역계 설정과 기초조사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해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가 나무 심기 좋은 계절을 맞아 도시 바람길 숲조성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90억 원을 투입해 번영로와 산업로, 연포로와 우정혁신도시 등 도심 내 주요 도로를 따라 62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띠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온산 일반 산단에 14.5헥타르, 중구 장현공원에 2.7헥타르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 미세먼지가 25%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 이후 울산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시와 각 구군이 300억 원 이상 중점 점검 대상 15곳과 1억 원 이상 민간 건축 공사장 6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한 건의 공사 중지와 65건의 기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며 공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우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대학 또는 캠퍼스를 울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KTX와 고속도로, 광역 트램이 교차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서울산 초광역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문화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험력과 추진력, 강한 리더십이 있는 국민의힘 박맹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박 예비후보가 시장이었던 2004년 시내버스 환승제를 도입했고 전국 최초로 태화강 택시콜을 만들었다며 아마추어에게 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채희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 출마 시 10% 감점 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론적으로 당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당 최고위의 감점 조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 정식 이견서를 제출하고 재심 요청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은 또 단체장 연임 3선 이상 금지 조항이 법률상에 있음에도 시장 3선을 다하고 국회의원도 지낸 경력자 등이 있다며 페널티 감점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공약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이순걸 예비후보는 구영교에서 3호교 간 강변 남로를 신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범서에서 울주군청에 있는 율리까지 직행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범서 생활체육공원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청량 윤리저수지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영 예비후보는 서생, 남창, 망양, 덕화 등의 역세권에 새로운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웅촌 곡천과 범서 이밤, 삼남, 온양 등의 신도시형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도동과 두서, 삼동 등 농촌 지역에는 전원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노세영 중구 부의장이 중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 부의장은 민주당 구청장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으로의 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젊고 역동적이고 스마트한 구청장으로의 교체가 진정한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 중구청장 경선은 고호근, 김영길, 노세영, 문병원, 서경환 등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선거법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중구청 내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빈자리에 명함을 두는 방법 등으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수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1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2월 울산 수출이 68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도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한 겁니다. 울산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석유 제품, 선박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각각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선박도 LNG선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석유 제품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수출 단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3.5%나 증가했습니다. 울산 지역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무역 수지 또한 2013년 10월 이후 10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달부터 본격화된 만큼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러시아 수출만 놓고 보면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좀 상당히 악영향이 아무래도 2월보다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의 피해도 더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도 우려됩니다. 2월 울산의 원유 수입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오히려 45.5%나 상승했습니다. 수입 단가가 급등한 탓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조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의 학생 확진자가 엿새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2,205명이던 울산의 학생 확진자는 닷새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 28일 314명까지 줄었지만 어제 다시 2,35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날 30명이었던 교직원 확진자도 어제 0시 기준 21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울산은 현재 전체 238개 학교 중에 중학교 1곳이 전면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4곳이 학년별이나 학급별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9개 봉우리가 이어진 영남알프스 능선을 장비 없이 뛰는 대회 울주 트레일 페스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매년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 울주군은 영남FC가 대한민국 대표의 산악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악 스포츠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울주 트레일 페스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영남FC 복합 웰컴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원 박상진 의사의 삶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가 이채희 국회 문체위원장과 울산시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1910년대 국내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항일운동을 벌였던 광복회를 이끈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공적을 기리고 서훈 등급을 승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채희 국회 문체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종규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 등이 함께 축사를 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대공원을 탄소 중립공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공단은 24억 원을 투입해 남문 주차장에 1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15,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403톤의 탄소를 상쇄시킬 계획입니다. 시설공단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대공원을 둘러싼 산림에서 연간 2,124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울산 시민들이 낸 취득세가 1,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지역 취득세 징수액은 1,800억 6,076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0년 1,445억 원보다 24.6%인 35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주군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30세대가량 거주하는 마을로 LPG 저장 탱크 설치를 위한 마을 공용부지 제공이 가능하고 시공비의 10%를 마을이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주군은 지난 2018년 온산 하회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남구의회가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 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응시 자격은 성별과 지역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일정 기간 이상 실무 경력이 있거나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남구의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응시 원서를 접수하고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